맛의 정점을 찍으려면 요리사가 그거를 수십만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미슐랭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고 좋은 재료를 능숙한 요리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맛있는 음식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음식이라는 거는 예술 작품하고 좀 달라서 임대료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것 같아. 예술 작품은 물감하고 그림만 있으면 되고 피아노만 있으면 하잖아. 근데 이거는 작품을 만드는데 또 먹으면 없어져. 그럼 대표님이 본 미슐랭 식당이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한정 생산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이라는 건 회전율에 의해서 돈을 벌리는 거거든. 식당이 크든지 아니면 회전을 여러 번 하든지. 근데 미슐랭 식당은 일단 클 수 없어. 적당한 사이즈여야 돼. 너무 작을 수도 없어. 작은 경우에 미슐랭 식당은 드물어. 그 미슐랭 식당 중에는 파인다이닝 식당이 좀 많고 최고의 음식을 한 번, 두 번 생산해가지고 돈이 안 되지. 그런데 생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슐랭 식당은. 제가 최연석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걸 봤거든요, 한번. 코스로 요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케이크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 위에 이제 발레리나가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게 설탕으로 만든 하나하나씩 모든 직원들이 불로 이렇게 지져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하루에 한 50개 이상도 못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슐랭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욕구가 일반적으로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의 욕구가 다르다는 거지. 최현석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 돈을 내고 즐기는 거잖아. 그 시간을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야,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욕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미슐랭 식당의 셰프들은 거기 고객한테 자신의 어떤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식당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 그런 것들은. 두 번째는 장인정신이 미슐랭 식당이 돈을 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장인정신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미슐랭 식당 중에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 일반 식당처럼 되는 그런 식당 하나도 없어. 정말 미스터리 쇼퍼가 가서 그 음식을 3번인가 가서 먹어본다고 하더라고. 전통이 있거나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커리가 거기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들은 일반 식당 운영자들하고 달리 본인의 음식을 작품이라 생각해. 나도 미슐랭 식당에 몇 군데 가서 먹어봤을 때 아니 먹으면 없어질 음식을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그 미슐랭 식당을 즐기는 사람들이 소비층이 되게 넓지가 않아. 되게 희소해.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막 나도 가보고 싶다 하지만 막상 팀장 얘기한 것처럼 관심은 있지만 가서 먹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단 얘기야. 그 요리사들의 뽐내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음식인 것 같아. 특별한 날에 가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 미슐랭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밑에 있는 그레이드 식당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식당들이 양도 많고 뭐 실력도 뭐 출중한 사람들이 꽤 많지. 나는 이제 그런 식당을 좀 추천하는 편이야. 세 번째는 어려운 수익 구조야. 미슐랭 식당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야. TV에 한번 나오면 잠깐은 나오지만 또 그 식당이 계속 가진 못하거든? 근데 미슐랭에 나온 식당들이 계속 인기가 끌어가지고 간다고 볼 수는 없어. 뭐 장사가 안 될 때는 미슐랭 식당이 문 닫는 것처럼 안 될 때는 또 안 되거든? 그 미슐랭 식당은 고급 식당일수록 영업시간이 짧아. 왜 그러냐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판매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지. 회전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 한 번 정도 하면 거의 끝나. 30만원짜리 2번씩 받기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지. 2번을 손님을 받는다고 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도 좀 있고 조그만 음식일수록 손이 훨씬 많이 가거든. 그러니 요리사들이 견디기가 어렵겠지. 그 미슐랭 식당 어떤 줄 알아? 요리를 배우러 오는 그 수화생들이 있거든? 쉬는 시간도 없어. 쉬는 시간을 주지만 본인들이 쉴 수가 없어. 준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민국대 아줌마를 맨 처음 조금씩 키우고 할 때 파인다이닝 쪽으로 가고 싶었어. 요리사들의 꿈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 배우러 온 애들이 쉬는 시간을 자꾸 쉬려고 그래. 일식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어. 뭐 진짜 뭐 5만 가지를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뭐 가시를 뽑는 거부터 껍데기 벗기는 거, 짜투레기들을 손질하는 것까지. 옛날에 새우를 다 까서 똥을 빼고 허리를 피고 막 이런 걸 해야 됐거든. 미슐랭 식당을 하는 거는 정말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긴 해. 그래서 미슐랭 식당 주방장들이 실력이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지, 그게. 미슐랭 식당은 대부분 다 소스를 제품을 쓰거나 그런 일이 없어. 다 자기네가 만드는 일이야. 그런 시간이 얼마나 모자라겠어. 그리고 인력도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어렵지. 이런 구조는 높은 인건비를 말해주는 거거든. 이 사람이 근데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케이스예요. 손님이 줄을 서서 먹게 된 그 기간이 지금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오픈 때부터 조금씩은 줄 섰어요. 한 팀, 두 팀 정도. 항상 뭐 제가 자부심 가지는 게 본질은 튼튼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본질이 튼튼했다. 본인이 이제 요리 실력이 튼튼하다 그 얘기잖아. 돈가스 하나만.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음식값이 1인분에 30만 원 이상이다 하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일반 음식점이면은 1명, 2명이면 되면은 그런 미슐랭 식당들은 10명 이상이 붙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또 미슐랭 식당은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광어를 이렇게 잡으면은 광어 살이 이렇게 있잖아.
광어살이 네 쪽이 나와 이렇게. 광어의 제일 맛있는 부위는 등 쪽의 가운데와 배 쪽의 가운데야. 생선이 머리 쪽은 질겨, 꼬리 쪽도 질기고 힘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근데 일반 집들은 그거를 막 칼로 조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꼬랑지 쪽으로 회덮밥에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 쓰지만 미슐랭 식당은 정말 요 가운데 딱 맛있는 부분만 쓴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지. 소고기도 맛있는 부위를 사오는데 그 중에서 짜투리 다 버리고 가운데만 쓰고. 그 폐기율이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30만 원을 받더라도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식재료를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식 부위이 되게 작아. 연어로 쓴다면 뱃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만 쓰고 나머지는 폐기하거나 식구들이 먹는 거지. 예를 들어 배추도 있어. 안 익었을 때는 이파리가 맛있고 익으면 줄기가 맛있거든. 겉에 있는 파란색은 다 버리고 안에 있는 여린 걸 쓸 때도 있지만 보통 가운데 있는 것들 중간쯤에 있는 층을 쓴단 말이야, 배추를. 그런 것처럼 음식은 가격에 맞춰가지고 부위를 나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슐랭 식당은 가장 좋은 부위만 써야 된다. 그래서 폐기율이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슐랭 식당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미슐랭 식당은 이제 항상 손님이 꽉꽉 차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방장들의 스트레스가 일반 같은 단순한 음식을 반복하는 주방장들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 30만원짜리 온 손님이 뭔가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강하게 컴플레인 하겠어.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막 하겠지. 그래서 우리 TV 보면은 막 미슐랭 식당들 주방장들 막 냄비 던지고 막 옛날에 그 이성균이 나온 드라마에서 막 그런 게 있잖아. 막 화내고 막 이러잖아. 이 정도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줘야 돼.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도 약간 그 전에 흉내 좀 내고 했었지. 나도 이제 일본 요리를 배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일식 사람 밑에서 몇 개월 배운 적이 있었는데 조리 시절에 맞았던 기억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맞은 적이 기억이 있어. 막 화나면 나한테 일본말로 막 화를 내, 일본말로. 그리고 냄비로 머리를 땅땅땅 친단 말이야, 냄비로. 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이렇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막 차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 외에는 내가 이제 막 맞아서 배운 적은 없고 욕은 좀 먹었지. 이 새끼 저 새끼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근데 그 사람 실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은 딱 공부하러 책을 보러 이제 그 요리책을 보러 딱 들어가면 자기 사무실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나와. 그 사람도 미슐랭을 못 받았지만 대단한 그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런 장인 정신의 어떤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되게 심해. 손님이 컴플레인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다르고. 감히 내 음식에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 사람도 이래서 내가 배우던 그 스승 같은 사람인데 손님이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컴플레인 하잖아. 그냥 가라고 그래. 그냥 숟가락 놓고 가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지. 나는 그래 본 적은 없어.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을 막 먹살잡이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 모르면서 떠들었다고 가라고 한 적은 없어. 미슐랭 식당을 꿈꾸는 그런 요리사들도 많지만 미슐랭 식당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도와 프라이드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재료로 손님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많은 반복과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식당을 만들면 좀 안정스러워. 업주가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고도의 스킬을 가지고 음식을 반복해서 만든 식당은 고정 고객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미슐랭 식당을 흉내내려고 했다가는 아마 망하기 십상일 거야. 돈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거든. 제가 곧 구독자가 2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 식당 성공회에 자신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 컨설팅을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대신 사연을 자세히 올려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좀 컨설팅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 되도록이면 군말하지 말고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시키면 이유가 많아. 보면 공짜라고 이거를 그냥 대충 듣고 말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얘기를 해주면 말 좀 듣고 좀 잘하세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식당 성공의 사연을 자세하게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